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1과목 스타일로 보험금 개념 위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논작물 밭작물은요, 보험금 계산 자체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뭘 주의해야 될까요? 쉬운 문제 누구나 다 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논작물 밭작물이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여러분이 실수를 줄이셔야 되고 함정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있었던 일인데 제 지인분이에요. 시험을 보실 때 그분은 정말 아무리 어려운 수준의 문제도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농업수입보장, 그때는 수익감소보험금이었죠. 명칭이. 농업수입보장보험금을 구하세요 였어요. 근데 그분 너무나 당당하게 수확감소보험금으로 풀고 나오신 거예요. 밭작물에 있어서. 아주 그런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하셔서 15점이 그냥 날아갔죠.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에서는요, 여러분,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함정 조심하시고, 자, 첫 번째, 폼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모든 보험금에 있어서 지급 대상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급 대상인가? 첫 번째 함정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급 대상이 맞다면 그러면 지급 조건을 이행했는가? 조건 이행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세부적인 계산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주의해야 할 거,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금 벼 품목부터 볼게요. 벼. 보험기간 이퀄? 그렇죠. 보험금의 종류. 우리 이양직파, 불능, 보장, 보험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강 때 보험기간. 이 친구만 계약 체결이 24시부터였죠. 보장 시기가. 그리고 이양직파 한계일은 판매년도에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제이양재직파도 보장 종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양직파 불능 보장 보험금은 지급 대상인가? 보상하는 재해로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했는가? 이양 또는 직파겠죠. 다시 지급 대상인가?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회, 화재, 또 병해충 특약 가입 농지했다고 저기 병해충 들어가면 안 되죠. 병해충이 걸리려면 일단 이양을 하든 직파를 하든 논에 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묘에 병해든 충해든 걸리죠. 그쵸? 그 다음에 해당 농지 전체를, 자, 1000제곱미터를 경작하는데 한 500제곱미터 이양직파 못했대요. 그럼 나머지는 이양직파에서 수확 계속 경작을 해서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그럼 지급 조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과연 전부 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이양 또는 직파를 못한 건가? 인 거죠. 즉, 통상적인 영농 조건을 다 이행했나? 영농 활동이죠. 통상적인 영농 활동, 영농 조건이다. 영농 활동을 다 이행했나? 이거예요. 계약자의 귀책 사유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이양 직파하지 못한 건 아닌가? 요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불능보험금, 불능자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 소멸되고요. 보험금 지급, 보험료 납입, 의무를 다하고 끝난 거니까 뭐가 없다? 환급보험료가 없다. 자, 보험금 계산식 너무 간단하죠? 가입금액의 이제부터는 15%로 보셔야 됩니다. 24년도 10회부터 15%로 이제 수치가 바뀝니다. 제가 지난 강 때 24년도에 변경 예정인 것들 좀 짚어드렸잖아요. 그 중에 퍼센트 몇 개가 바뀐다. 자, 얘는요, 이양직파 불능보장은 일반 벼와 분질미를 분류할 일이 없어요. 그냥 벼. 다 똑같습니다. 15%도 다 똑같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제이양 재직파 보장. 이제 이양을 했든 직파를 했던 논에 묘가 있어요. 그러면 경작을 하고 있는데 보상하는 재해로, 자, 보상하는 재해, 여기에는 병충해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상하는 재해, 병충해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든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지급 조건, 지급 대상, 그죠? 첫 번째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우리 이제 면적 피해율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이거 수학감소 보장이죠? 그럼 아무래도 핵심이 되는 보험금은 수학감소 보험금이에요. 이렇게 이제부터 논작물, 밭작물에는 핵심이 되는 보험금 외에 이양직파불능, 재양재직파, 경작불능 이런 좀 부가적인 보험금도 같은 보통 약관이 있지만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핵심이 되는 보험금 외에 다른 지금 사이드 되는 보험금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밭작물에 가시면 양배추의 재정식,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그리고 이제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에서도요 재정식과 재파종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좀 사이드 곁다리 보험금 중에서 면적 피해율이 등장하는 게 이제 꽤 있어요. 근데 조건들이 다 달라요. 면적 피해율이 지금 10%를 초과하고는 벼의 재양재직파 보험금,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수확감소보장, 수입보장의 양배추 같은 경우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어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입력해 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급 조건을 이행했는가? 지급 대상인 건 확인했어요. 그럼 지급 조건을 이행했는가? 지급 조건 재양재직파 했는가? 재잖아요, 재. 다시 이양직파 했는가?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딱 한 번만 지급하고요. 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하는데 면적 피해율만큼 지급합니다. 면적 피해율 어렵지 않아요. 네. 가입 면적 분의 실피해 면적. 피해 면적이 뭐였죠? 피해 면적? 고사 또는 수학불능 면적. 오케이. 자, 재양재직파 보험금. 다 보통 약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지금 벼 품목만 하는 거예요. 자, 지급 대상인가? 보상하는 제로 이때 보상하는 제 병충해에 들어가겠죠. 물론 특약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식물채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이게 지급 대상이에요. 얘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우리 보험금식 보셨지만 얼마나 간단해요. 이건 암산도 되잖아요. 자, 지급 대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급 조건, 지급해도 되는가? 뭐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산지 폐기했나? 또는 시장에 유통되지 산지 폐기했나? 또는 시장에 유통된 거 없나? 미유통. 확인해야 되는 거. 이게 조사 방법에는 경작불능 후 조사라고 나와 있죠. 네. 다 충족하면 이렇게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이래요. 일정 비율,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우리 복분자 할 때 했었어요. 계산 어떻게 됐었죠? 너무 간단했죠.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15%형만 주의하시면 된다. 42.5가 아니라 42%.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지금 벼 하는 거죠, 벼. 자, 벼에 이제 일반 벼하고 분질미. 지금까지는 구분할 게 없었어요. 이양직파 불능, 재양재직파, 일반묘, 분질미 다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분질미는요. 식물채 피해율을 65%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60%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여러분, 식물채 피해율 65% 이상일 때 경작불능을 인정하는 것하고 60% 이상일 때 경작불능을 인정하는 것하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계약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피해를 많이 보상받는 거예요?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아니, 얘는 예를 들어서 63% 피해를 입었어요. 가입분에 피해 했더니 63% 나왔어요. 일반벼라면 얘는 일반벼 그대로예요. 일반벼라면 피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65 이상이 돼야 된대잖아요. 근데 분질미라면 60 이상이면 되니까 피해를 인정받는 거예요. 분질미는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허들을 낮춘다. 여러분 이게 은근히 헷갈릴 거예요. 이따 수학불능이 또 달라지거든요. 자, 일반벼는 65 그대로예요.
분질 미만 60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조사료용 변화, 밀, 보리, 귤이나 전부 다 65예요. 분질 미만 60 이상. 됐죠? 오케이. 그리고 불능보험금은 지급했으면 계약 소멸, 환급보험료 없음. 자, 수학 감소부터 볼게요. 얘가 제일 핵심 보험금이겠죠? 이제 경작을 계속 지속했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인 거죠. 네. 얘는 뭐 지급 조건은 없어요. 무엇을 이행해야 지급한다 이건 없어요. 네. 평수위평, 가피자, 모든 수학감소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수학감소 보험금 수확량을 알아야 되죠. 수확량을 알기 위해 수확량 조사를 하다 봤더니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재현율이 65% 미만이래요. 재현율. 완교에서 현미가 나오는 비율. 일반적으로 80%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근데 65%도 안 나왔어요. 그럼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즉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정상벼로 판매가 안 돼요. 그럼 수학 하나만 하죠 뭐. 수학불능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자, 65% 여기서 또 일반벼와 분질미가 나뉩니다. 65%는 그냥 일반벼예요. 일반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질미 아까 제가 피해를 많이 인정해 준다. 즉 피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허들을 낮춘다. 그러면 수치가 65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분질미를 수학불능보험금을 받으려면 재현율이 65 이상으로 책정했을까요? 65 이하로 책정했을까요? 허들을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70% 미만일 경우에 수학불능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68%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벼는 현미의 비율이 68%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80%인데 한참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65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불능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분질미는요. 68%예요. 70 미만이죠. 인정받아요. 여러분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나중에 또 이런 퍼센트들이 앞으로 논작물, 밭작물 가시면 많이 나와요. 자, 식물체 피해율 일반벼 65 이상. 재현율 일반벼 65 미만, 65를 기준으로 이상 미만. 여기 분질미는 60, 70. 완전하게 지금 입력해 놓으세요. 오케이. 자, 수학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보상하는 재해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되겠죠. 그리고 병해충 특약 가입했으면 병해충까지. 두 번째 지급 대상인가? 재현율이 65 미만인가? 70 미만인가? 그럼 지급 조건은요? 미만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경작불능하고 똑같습니다. 산지 폐기했는가? 그다음에 시장에 유통된 건 없는가? 네. 불능보험금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한 거예요. 경작 불가능, 수확 불가능, 양직파 불가능. 즉 어떤 수확을 해가지고 농민이 이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경작불능보다 훨씬 더 지속된 기간이겠죠? 경작불능은 수확 개시 시점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수확불능은 이제 다 경작 끝나고 수확량 조사를 하다 보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시간이 더 흘렀겠죠? 경작불능보험금보다 더 지급합니다. 얼마를? 15%를 더 지급해요. 그럼 이 친구 보험금 공식은요. 여기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 요 공식 1 - 자기 나누기 2에 15%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0.15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가 벼의 보험금이에요. 조곡의 보험금. 그러면 이번에는 깨끗이 해놓고 다른 품목 한번 볼게요. 조사료용 벼. 조사료용 벼는 오로지 경작불능만 가능하다. 경작불능 보험금만. 하지만 분류 자체는 생산비 보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또 웃기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경작불능 보험금만 지급돼요. 근데 보장은 생산비 보장이에요. 근데 농금원 이론서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논작물 편에 있어요. 네, 좀 불합리하죠. 근데 얘를 뭐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를 따로 또 파트를 하자니, 그쵸?
학습 분량 줄이는 겸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급 대상인가? 보상하는 재해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죠? 병해충특약은 일반 벼 분질미, 즉 벼 조곡에만 되는 거예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가? 똑같아요. 지급 대상인가? 그 다음에 산지 폐기했고 시장에 유통된 거 없는가? 지급 조건. 그쵸? 그리고 불능보험금이면 뭐 받는 즉시 계약 소멸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험금 공식이 좀 다르죠? 보험금 공식. 벼, 밀, 보리, 귀리 다른 모든 경작불능보험금은 이렇게 지급해요. 보험금을.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근데 얘는 또 조사료용 벼는 사료용 옥수수하고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이 경과 비율에서 퍼센트 하나만 다른데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보험기간, 가입금액 산정 방법, 보험금, 보장 비율 다 같아요. 또 이 공식하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아요. 여기 일정 비율이라 표시된 게 여긴 보장 비율이라 표시된 거예요. 똑같아요. 1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똑같아요. 일정 비율이 보장 비율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품목의 경작불능 보험금에 경과 비율 하나 더 더한 거예요. 더 적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경과 비율 5월, 6월, 7월, 8월 언제 사고가 발생했니?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 몇 월에 발생했니? 그에 따른 비율이에요. 잠시 후에 볼게요. 네. 그리고 또 품목이 이제 우리 맥류가 남아있죠? 밀, 보리, 그리고 이제 10회부터 귀리가 추가될 예정인 자, 이 친구들은 경작불능보험금과 수확감소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경작불능보험금 똑같습니다.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 식물세 피해율 65%, 지급 대상인가, 지급 조건 이행했는가, 경작불능 후조사,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도 같습니다. 특별하게 볼 게 없죠. 네.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서 경작불능보험금 산출식 한번 봐볼게요. 네.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세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논작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반 벼와 조사료용 벼와 밀, 보리, 귀리 전부 다 65% 이상인데 벼 중에 분질 미만 60% 이상이고 됐죠? 계약자가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 과목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벼 품목은요. 계약자가 신청하고 말고 이게 없어요. 그냥 65% 이상이면 그 다음 단계 없어요. 경작불능 받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쭉 가서 수확감소보험금 받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품목이 벼하고 콩, 팥만 됩니다. 나머지는 65% 이상이면 내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경작불능 받고 끝내고 빨리 다른 거 할까? 아니면 그냥 지속해서 메인이 되는 보험금 받고 수확해서 판매도 할까? 선택할 수 있는데 벼, 콩, 팥은 안 돼요. 이때 벼, 일반 벼, 분질미 다 해당됩니다. 여기서 조금 표현이 미진한 게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밀, 보리, 귀리 또 다른 경작불능 보장 품목들은 다 된다는 거예요. 조사료용 벼와 얘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요. 네. 자, 퍼센트. 만약에 그런 유치한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경작불능 보험금을 쓰세요. 그러면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까지는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일정 비율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1, 2회 아주 초창기 시험 때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일정 비율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이 퍼센트가 다 지금 이론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 쓰셔야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자기 나누기 2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기 위한 거. 오케이. 조사료용 벼 한번 볼까요? 조사료용 벼 보장 비율 보세요. 보장 비율 똑같죠?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위에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만 다르더라. 경과 비율 봤더니 사고가 몇 월에 발생했니?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 네. 80, 85, 90, 100.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다 똑같은데 얘만 달라요. 얘. 사료용 옥수수는 6월달 경과 비율이 80%. 나머지는 다 같아요.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금 계산식 다 같아요. 네.
80, 80, 90, 100. 벼는 물론 조사료용 벼이긴 하지만 그냥 벼 쪽에 속하잖아요. 조금 세분화돼 있더라. 세분화돼 있더라. 그 정도로. 오케이. 자, 벼 품목 수확불능보험금 산출식 볼까요?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일반 벼 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는 이제 분질미 70% 미만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오케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볼까요? 플러스 경작불능보험금에 플러스 15%를 더해주더라. 불능보험금은 받으면 소멸된다. 자기부담 비율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 비율은 뭐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 비율하고 다 똑같아요. 10, 15, 20, 30, 40%형이 있는 건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놨다가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요 기준 보시면 간척농지의 벼, 흔히 간척벼라고 하죠. 10, 15%형이 없어요. 24년도에도 저건 유지. 자, 보리 품목의 경우 보리도 23년도 9회까지는 10, 15%가 없고 20, 30, 40%만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약관을 보니까 보리 품목에 10하고 15%형이 생긴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기술이 돼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약관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험금 계산할 때 마치 10, 15%형이 있는 것처럼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약간 의아한 게 보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보리보다 먼저 들어온 양배추만 해도 한참 있다가 겨우 작년에 15%형이 신설이 됐는데 보리가 갑자기 10%, 15%형이 둘 다 생긴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건 좀 확인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자, 24년도 확인거리 하나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귀리는 들어가겠죠? 귀리는 뭐 신설된 거니까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간척벼 귀리는 확실하고 보리 한번 체크해 보자. 보리 한번 체크해 보자. 오케이. 자, 특별약관 들어가기 전에 보험금 해설노트. 자, 이양직파불능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설노트로 15%형이라는 거 일반 벼. 얘는 벼만 되죠. 일반 벼 분질미 상관없이. 제양재직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제양재직파 보험금. 가입금액의 25%까지는 똑같은데 이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은 가입분의 피해 면적, 즉 고사 면적이죠. 네. 그런데 가입이 2,000이에요. 근데 피해가 첫 번째 조사했을 때, 우리 지급 대상인가 조사했을 때 면적 피해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조사했을 때 600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0분의 600이니까 30%예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죠. 지급 대상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지급 조건을 이행했나, 즉 다시 이양 직파를 완료했나를 확인해 봤더니 600이 피해봤는데 400만 재이양 또는 재직파를 완료했대요. 이때는 요거 40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면적 피해율이 최종적으로 20%가 되는 거예요. 이 20%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계산한 2,000분의 600, 30%, 여기 30%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이양, 재직파, 미이행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로 첫 번째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는가 지급 대상. 두 번째, 최종 재이양 재직파 이행 완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피해율을 계산하고 보험금에 적용. 됐죠? 오케이. 경작불능보험금 볼까요? 일반벼, 밀보리, 귀리, 조사료용 벼도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 65% 이상일 때 마찬가지고요. 분질미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분질미만. 예. 경과비율, 조사료용 벼의 경과비율, 사료용 옥수수 지금 같이 암기해 놓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가입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얘에 따라 달려있는 거니까. 간척벼는 확실하게 10, 15가 없고 귀리도 새로 들어온 품목이니까 10, 15%형이 없고 보리는 확인 한번 해보자. 네.
자, 수학불능보험금 일반병 재현율이 65% 밑으로 떨어져야 피해를 인정받고 분질미는 70% 밑으로만 떨어지면 인정받더라. 15%를 더 지급한다. 요거 지우세요, 여러분. 수학불능은 벼만 해당하는 건데 제가 그대로 갖다 붙였네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세요. 오케이. 수학감소보험금 뭐 가피자 평수미평이야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근데 여러분 벼에서 만약에 병해충 특약을 가입하고 병해충 단독 사고가 발생했대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라 병해충 단독 사고가 발생했대요. 다른 거 없이. 물론 여기선 병해충 7종에 의한 사고를 의미하겠죠.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평수미평에 의한 피해율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70%로 잘라줘야 됩니다. 한도가 있어요. 70%. 즉 계산했더니 병해충 단독 사고인데 75% 나왔대요. 아니야. 70% 여기 0.7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벼만, 물론 병해충 특약이 벼만 해당되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병해충 7종에 의한 사고가 났대요. 요거는 이 과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병해충 7종에 의한 사고가 났다? 미보상 비율에 병해충이 있다? 적용하면 안 되겠죠? 왜요? 특약 가입했고 그 특약에 해당하는 7종, 흰줄보도 몇 개 있어요. 그 7종의 병해충은 보상하는 재해잖아요. 근데 우리 미보상 사유 보시면 제초불량, 제초상태, 병해충 상태, 기타가 있는데 병해충 특약 가입했고 병해충 7종으로 인해 사고였는데 미보상 비율의 병해충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만, 왜냐면 요거는 약간 이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병해충 7종에 있다. 그럼 병해충 미보상 비율은 적용 안 하는구나. 까지만 알아놓으시고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 한 해 만에 하는 거는 이 과목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농금원 이론서는 그 전년도 12월까지 약관을 기준으로 한대요. 근데 벼 약관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벼 약관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경작불능 보장 기간 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지금 벼만 하는 겁니다. 벼만. 65% 이상이면 수학감소보험금은 지급받지 않는다. 이거 과거랑 똑같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년도에 분질미가 추가됐잖아요. 분질미는 식물체 피해율 몇 %를 기준으로 한다? 60%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분질미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수학감소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이건 과거는 상관없는데 분질미가 추가됐으면 분질미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로 언급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돼 있어요.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분질미가 누락된 확률이 높습니다. 약관이 누락되면 농금원 이론서는 거의 99% 약관을 그냥 복사해서 붙이니까 또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근데 경작불능보험금 내 65% 이상이면 그냥 경작불능 받고 끝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수학감소나 수학불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학불능보험금에는 일반벼 분질미를 이렇게 따로 언급돼 있어요. 일반벼는 65 이상이면 수학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분질미 60% 이상이면 수학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근데 수학불능보험금은 언급돼 있는데 수학감소보험금에는 따로 분류해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24년도에 체크할 거. 논작물에 은근히 분질미 하나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체크할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네. 자, 1과목 스타일의 보험금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 평년 수학량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강의 짧게 특별약관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특별약관. 이양직파 물론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어요. 여러분, 부보장. 아니 이거 보통 약관이잖아요. 원래 이양직파를 보장받는 건. 근데 보장받지 않겠대요. 그럼 당연히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료 할인이 주어져야 마땅해요. 우리 적종이 가을동상에 일소 부보장 할인율이 있었잖아요.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그런데 적종 외에는 물론 조수회 부보장 특약, 호두 0.15% 할인율이 제시된다 살짝 언급돼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복분자의 수학기 부보장 특약이라든지 벼의 이양직파불능 부보장 특약이라든지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는지, 즉 보험료 할인율에 대해서 언급돼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할인을 받겠지만 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네. 이런 특약이 있다. 저 벼의 대표적인 특약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벼. 부보장 특약, 병해충 보장 특약. 병해충 요거 여러분 농구먼 이론서의 그 병충의 증상도 있지만 어떤 게 충해고 어떤 게 병해인지 정도는 알아놓자고요. 그리고 자 병해충의 증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암기거리죠. 네. 시험 직전에 제가 복숭아하고 이 친구들하고 암기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서 드릴 텐데 우리 카페에도 실어놨지만 이런 사진 보고 구별하시는 정도는 일단 해놓자고요. 그때 한꺼번에 다 밀어놓지 마시고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흰입 마른 병, 입 마른 병은요 여러분 출수기와 연관이 됩니다. 출수, 이삭이 패이는 거 출수기 또는 출수와 연관이 돼요. 입 마른 병은 흰입 마른 병 출수기 전후. 그리고 병증은 주로 엽심 및 엽초에 나타나며 이렇게 한자어로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흰입 마른 병. 그 다음에 입 마른 병이 또 있죠. 줄무늬 입 마른 병. 줄무늬 입 마른 병.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특이한 게요. 보통의 우리 병해충이 이런 종자 자체에 병해충이 묻어 나오는 거 또는 뭐 오염된 토양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애멸구에 의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여기 또 나와 있죠. 출수되지 않으며 출수되어도 기형 이상을 형성하거나 출수가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출수돼도 이상해지거나 출수되지 않거나 이런 불완전 출수가 많다. 오케이.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연관, 입마른 병은 출수 또는 출수기와 자 깨시무늬병은 뭐 이렇게 그냥 깨시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카페 그림 잘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벼 아래는 암갈색의 반점으로 깨시무늬가 생긴다. 자 도열병은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병. 진균이 곰팡이라는 얘기죠. 잔항균의 일종으로 포자, 진균 이런 거 다 곰팡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도열병이 가장 흔하다. 쭉 다음 문장. 방추형의 병반이 형성되며 심하면 포기 전체가 붉은 빛을 띠며 자라지 않게 되고 여러분 포기 전체가 붉은 빛을 띠면서 자라지 않게 된대요. 멀리서 보면은 붉은색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웅덩이처럼 군데군데 죽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잿빛에 곰팡이가 핀다. 곰팡이 얘기 나오면서 붉은 빛 안 자라게 되는 거 도열병. 도열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벼알 얘기가 나오겠죠. 벼알. 벼알이 마른데요. 벼알이 마른데요. 배의 발육이 정지되고 발육이 정지되니 벼알이 안 자라죠. 쭉정이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충해 두 개가 나오겠죠. 벼멀구와 먹노린재. 여기 보시면 둥글둥글게 집중 고사 현상이 나타나며 네. 벼멸구 피해 보시면 계약자분들이 그 손해평가사분 딱 현장에 오셨을 때 벼멸구 피해 보시면 묻지 않고 그냥 물어본대요. 테스트하느라고.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 아시면서 물어본대요. 테스트하느라고. 사진 많이 보셔야 되겠죠. 둥글게 웅덩이 패인 것처럼 얘도 하지만 붉은색보다는 네. 아까는 붉은색이었죠. 도열병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왜 쌀알이 약간 투명한 것도 아니고 불투명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쌀알 중심부나 북부가 별색이 불투명한 신복백미, 불투명한 우윳빛처럼 불투명한 유백미 또는 약간 청색깔이 도는 청미 이런 거 벼멸구 피해 있을 때 오케이. 벼멸구 증상. 그 다음에 먹노린재. 먹노린재는 가장자리에 많이 나타나며 네. 자, 이 정도로 키워드 위주로 병해충 증상 한번 암기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제 진짜 전투형으로 네, 키워드 위주로 암기 들어가야 되겠죠. 1과목의 우리 보험금 이 정도로 보고요. 보험금 어렵지 않잖아요. 항상 폼을 정하세요. 지급 대상인가 지급 조건인가. 그다음에 분질미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들, 네, 그리고 2024년도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 이렇게 폼 잡아 놓으시고 다음 강에서는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우리 평년 수확량 다 똑같아요. 벼만 달라요. 크게 보면 적종의 평년 착과량과 벼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강의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